국회가 마침내 마지막 고개에 당도했습니다. 이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 헌정사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면서 민주화 민생 회복의 국회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후곡에 날려버리는 파국의 국회로 만드냐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회가 주어진 책무를 완수해서 안녕들 하시냐는 국민들의 물음에 응답하고 부단한 민생의 외침에 응답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새누리당의 태도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국정원 개혁특위는 진전은 있지만 새누리당의 비타협적 태도가 압박이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는 영유아 보육부 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그리고 학교 정기요금 지원 등 인생 예산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철도 사업법 개정도 새누리당의 황당한 태도에 막혀서 정치도 내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바라기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민생 살리기, 민주 살리기, 지방 살리기, 재정 살리기라는 4세계의 원칙과 관철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8일째 맡고 있는 철도 파업에서 철도노조가 어제 정부에 대환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당부하고 요구합니다. 대화하자는 노조의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중한다면 정치도 사회도 우리 국민들도 편안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도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주의의 제1원칙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상생이 국정 운영의 기초이고 가장 큰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이 진실이라면 철도 파업은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노조도 야당도 국민도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자면서도 노조를 부정한다면 정부는 도대체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국회는 가장 간단하고 간결한 방안인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통해서 이 파국을, 이 혼란과 불편을 한방에 원샷에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국민의 불편에서 안전을 위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실천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한빛부대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은 군 당국의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실탄 소요량도 파악하지 못하는 한심한 작전 수행 능력이 문제입니다. 국제정세도 국민정서도 모르는 상황 판단 능력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내전 상태로 치닫는 곳에 우리 장병들을 파병 보내면서 총알이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파병을 하면서 현지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방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한술 더 떠서 지금 동북아의 긴장 고조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의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유린다는 발상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그 무능의 극치에 개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불법 대선 개입 정치 댓글은 열심이고 정작 우리 장병의 안전과 생명에는 무관심한 태도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는 분명한 문책과 그리고 정부의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총알을 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다음 정병환 정책위 의장 발언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기관의 본분인 공익성 발전에 팽개치면서 철도 쪼개기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수익성이 높으니 문제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철도를 공익성보다는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철도 쪼개기 이후로 부실한 철도 사업 개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KTX만 떼낸다면 코레일의 부실은 더욱 심각해져서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고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합니다. 철도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우정사업이 우편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과 같은 원칙인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수익이 10% 가까이 나는 수서발 KTX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나머지 철도공사가 경쟁을 하라는 말은 손실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또는 화물유차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적자 노선을 폐지하라는 것을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KTX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회사 투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철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는 무리한 KTX 쪼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이 연일 흥행을 이어가며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80년대 사건을 다룬 이 영화가 2013년 오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때와 작금의 시대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아 국민이 공감하는 데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공권력을 사유하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는 시대는 멀리 있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권력은 힘없는 이들을 사용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권력은 권력의 기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더없이 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살아있는 계란이 죽어있는 바위를 넘는다는 대사를 곰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나만 옳다는 독서대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바라는 국정으로 대선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철도 쪼개기 계획 또한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토인 이교도 하늘을 중일 두 나라의 반공 식별구역으로 만들다가 뒤늦게 우리도 포함시키더니 이제는 실탄 만발로 우리 정부 스스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 대국가 홍보에 이용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유지해온 무기와 탄약은 PKO 협력법의 물자 협력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뒤집는 첫 선례를 만들어준 국가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 결과적으로 군사 협력을 한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미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일본에게
정치적으로 비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한심한 대처로는 이번 사건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크로 정부는 일본이 제공한 탄약을 즉각 되돌려주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제고 수단으로 여겨온 거칠의 외교의 과오를 늦추고 국익정진 차원에서의 외교의 기본을 충실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표 약속살인위원회 위원장 발언하시겠습니다. 2013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순리를 거슬러 행동하는 뜻의 도행역이라고 합니다. 소통 대신 자랑스러운 불통을 내세워서 SNS에서 말이 안 통하네트 대통령으로 불리우는 리더십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나만 옳다는 원칙 아닌 아집을 내세워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이 물리적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 20% 인상, 그리고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를 살려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그것만이 해법입니다. 부자감세 철회를 이루어서 내년에 최소 7조 원을 확보해야 이러한 사업 예산의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반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부자 감세를 철회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계란에서 태어난 닭이 언젠가는 바위를 넘을 것이라고 하는 자세로 부자 감세 처리를 끝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재벌의 신규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의미 있는 입법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노력으로 1조 4천억 원의 불효불급한 전시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했고 어르신 효도 예산, 사회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을지키기 예산,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등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 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 효도 예산 596억,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293억씩 증액한 예산 반드시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 여름 찜통교실, 겨울 냉방교실의 주범인 교육용 학교 전기요금 지원 예산 1,100억, 전국 11,000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표적인 을지키기 예산인 학교 비정규직 14만여 명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월 2만 원씩 올리는 예산 487억 원, 너무나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전독립해양수산위원장이신 최기성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쌀 목표 가격 관련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쌀값이 싸다고 해서 밥 두 그릇 먹는 거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먹고 온 밥값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2원입니다. 142원. 그 정도의 그렇게 가지 않는 이 쌀,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귀했는데 지금은 그 가격입니다. 이 가격도 정부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MB정부 5년간 쌀값 하락 정책 계속 해왔던 겁니다. 공공부축미를 반값에 파는 정책을 5년간 해와서 쌀값을 통용시키는 것이 이명박 정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쌀 목표 가격
17만 83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5년간 시한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더 이상 정하지 않으면 입법 미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농사 지은 거 지금 정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1년 이상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여당의 변함없는 쌀 가격 하락 정책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쌀값 기준을 해도 최소한도 19만 6천 원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도에 정해진 17만 83원에 물가 상승률만 반영을 해도 21만 7,779원이 돼야 되는 것이 제가 내놓은 법안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모든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은 화폐 가치에 시질 가치에 저하된 부분을 원점에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식인데 우리가 정권을 못 잡은 죄로 우리가 내놓은 안이 정부 안과 물가 상승률의 절반 수준 생산비 수준인 19만 6천 원 정도 돈을 내놓고 합의를 요청했고 그래도 또 쌀값이 폭락할 경우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자 한도 8천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한계를 법의 못을 박자까지 내놓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3, 24 상임위를 정의를 하고 6자 회담을 통해서 계속 합의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여당은 똑바로 가격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시간을 미뤄서 이 문제를 뒤로 해결하려는 여당의 이 태도 정말 집권 여당인지 집권 당인지 책임 있는 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민납치는 우리 야당한테 당신들이 정권도 잡지 않았으면서 무슨 대안을 찾고 내느냐라고 윽박지로 그렇습니다. 야당이 물가 상승률의 절반 정도 안을 낸 이 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올해 쌀값 수준의 목표 가격을 협의해도 그 가격이 현재 쌀값도 높다고 아침밥 한 그릇 142원도 높다고 얘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까지도 가격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이고 저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후의 협상과 상임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농민과 국민들 먹는 생명의 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정부도 함께 임해줬으면 합니다. 네, 다음 기재위 조세소위원이신 이용석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지난 열흘 동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한 쟁점사항은 주로 양당의 정치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새누리당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면서 이 부족한 세금을 공급생활자, 자영사업자, 농민에 대한 세금을 늘려서 조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과 질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기조하에서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에 공급생활자, 자영사업자, 농민에 대한 세금 증가는 최소화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가표 구간을 가세표준 3억 원 초과해서 1억 5천 초과로 내리자는 입장이고 또 슈퍼 대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감면 이전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무료발식 확장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정부가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봉급 생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 자영업자인 음식업소의 의제매입 세액공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 자동차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이런 중산층과 봉급생활자, 자영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유지하자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작물 재배업에 대한 과세는 유예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걱정하시는 것이 이렇게 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국회 세법 심의로 인해서 세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7년 동안 재정 적자가 7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고 재정 적자 규모가 145조 그리고 국가 부채가 216조나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책임감 있게 이렇게 부자나 고소득자 감세를 철회함으로 인해서 적자 규모는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내용은 오늘 오후쯤에나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인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기관사의 이인석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도부 체포에만 열성일 뿐 협상 시도 등 대화나 타협의 의지가 없습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서도 주무 장관이나 최연애 철도공사 사장이 어떠한 대화의 의지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철도 민영화 방지를 법제화하자는 요구에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수서발 KTX 운영사의 철도 면허권 발급을 보류하자는 요청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반대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야당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승환 장관과 최연애 사장은 이번 사태의 해결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태 해결에 필요한 권한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국무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비롯한 주무 장관들이 문제 해결의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빈 들판에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국무총리와 장관은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유리상자 속에 마네킹처럼 앉아있는 철도공사 최연애 사장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철도 파업 사태 해결 노력은 해결자는 오직 살아 힘이 넘치는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또한 여당도 정부 강경 진압에 박수치며 민주당의 사태 해결 노력을 포도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원포인트 개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외통위원사이신 심재권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외통위 간사 심재권입니다. 저도 남수단 주둔 한미부대 일본군 실탄을 지원받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엔 기관에 요청을 해서 유엔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혀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군 부대장이 직접 지원 요청을 했고 그 지원 요청을 받은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의사인지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확인해 주어서 부랴부랴 일본은 PKO 주둔 UN 병력에마저도 실탄 지급을 않는다는 무기 금수 사무칙마저 위배하면서 예외적으로 한국군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시켜주는 합리화시켜주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 동의를 받은 게 바로 우리 한미부대가 무기 실탄 지원을 요청했다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며칠 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 당국자들은
한빛부대에 아무런 안보 이상이 없다고 증언했었습니다. 이러한 위중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는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빛부대는 재건을 목적으로 남수단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년간 더 주둔할 수 있도록 비준화를 동의한 것도 바로 그런 재건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재건 사업이 그렇게 급하게 실탄 부족을 호소해야 될 정도의 안보 상황이라면 즉각 남수단 주둔 한빛부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한빛부대 실탄 지원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데 대해서 즉각 사태를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엔 GPA 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WTO 정부 조달 협정을 대체하는 WTO GPA 개정 의정서는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이 심판 청구를 하겠습니다. GPA 개정안은 일반 철도는 물론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도 민영화 가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철도 노조 파업에서 정부는 앵무새처럼 민영화 않겠다라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걸 한 정부의 의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정서상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 아들, 딸인 파병 장병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대 주변에서 교전이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지난 10월 한빛부대 이진이 임무교대할 때 남수단의 치안 상황이나 병력 간 분쟁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했거나 최근에 기지 주변의 상황을 예측, 사전 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실탄을 지원받는 사태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도 공병위기에 비전투부대로 우리보다 안전지대에 있는데도 실탄을 충분히 확보한 점을 보면 우리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논리로 자위대 기능을 확대 강화하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탄 지원이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선례가 됐고 명분이 됐습니다. 이런 빚을 준 정부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NSC 국가안보회의를 2번이나 개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의 소통과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길 권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1160여 명의 장병들이 15개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당장 각국의 치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자체 방어력을 보강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하며 군사 대국화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자신들이 원하는 정상 국가화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